머리 염색도 이제 함께 하신 거고. 버터. 너무 뜬금없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RMC 방금 고개 돌리는 거 봤어요? 저런 거 못 참아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굉장히 흡족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에 미리 받은 우리 해외 기자님들의 질문을 전부 소화를 했습니다. 이제는 현장에 와 주신 우리 기자님들과 함께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성의껏 우리 방탄소년단 멤버들 아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 역시나 기자님들께서 손을 들어주시면 한 기자님당 질문 한 개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소속 매체와 이름을 밝혀주시면서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이너마이트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미에 대한 도전 어떻습니까?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래미를 받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도 유효하고요. 버터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슈가 씨가 답변해 주셨고 RMC도 마이크를 들려고 했는데 네네. 예. 윤경이 너무 답변 잘 해줘가지고 네,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그래미를 분명히 생각하고 있는 게 맞고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볼 생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한 답변이 됐습니다. 도전합니다. 자, 다음 또 마이크 잡으신 분 계십니까? 어디 계시죠? 마이크를 건네 받으셨으면 바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달해 드립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뉴스 오보람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RMC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원래 곡 작업 많이 해왔지만 이번에는 영어곡이잖아요. 그래서 뭐 워낙 곡을 잘 만드시긴 하지만 이제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나 싶을 것 같은데 곡 작업 참여하게 된 배경이나 아니면은 뭐 곡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벽에 부딪혔던 점, 혹은 뭐 중점을 둔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이제 버터 곡을 받았을 때 굉장히 뭐 제가 알기로는 수많은 뭐 저희도 참여했지만 블라인드를 뚫고 이제 버터라는 곡이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가이드부터 시작해서 완성이 잘 되어 있었고 저희도 굉장히 뭐 제작이나 작곡 작사에 의욕적인 사실 친구들이고 뭔가를 이제 그러니까 참여를 하고 싶었지만 굉장히 완성이 잘 돼 있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랩 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저희랑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 스타일대로 좀 손을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된 배경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 뭐 이게 영어기 때문에 뭐 팀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저만 이제 참여를 한 것은 아니고 제이홉이랑 그 슈가 모두 같이 이렇게 네, 저도 했는데 저는 떨어졌어요. 해가지고 이게 항상 되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이 좋게 제게 이제 좀 뽑혀서 제가 이제 그 만든 랩 파트를 중심으로 조금 수정이 된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국어 아니라서 그 에티튜드를 소화하는데 물론 약간의 괴리나 위화감은 분명히 있었는데 워낙 제가 음악을 시작한 배경이 뭐 저도 원래 소위 본토라고 하는 미국의 힙합이나 팝 음악을 들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되게 좀 즐겁고 그리고 파트가 많지 않아서 재밌게 되게 빠르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어쨌든 이렇게라도 참여할 수 있어서 재밌고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예. 슈가 씨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팀 간에 그러니까 경합도 좀 있었던 거예요? 저희는 항상 있어요. 항상 있고 오. 특히나 이번에 영어로 써야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재활하는 동안 영어 공부를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봤는데 가차없이 떨어졌습니다. 저희는 물도 없더라고요. 네, 저희는 바로 듣고 바로 떨어졌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또 기자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의 민경원 기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RMC가 롤링스톤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가 K-팝 안에 있다고 보는지 아니면 밖에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번 버터를 비롯해서
방탄소년단이 생각하기에 K-팝 다움이나 BTS스러움을 만드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 작업, RMC가 작업하신 부분이 혹시 어딘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그 보통 많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많은 어떤 예술 창작의 형태가 그 프로세스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은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라는 평가나 그런 담론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8년 차 한참 아직도 진행 중이고 어떻게 보면 뭐 앞서 말씀드린 그래미 챌린지처럼 여러 가지의 과제들을 아직도 수행하고 있는 온고잉 형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K-팝이라든지 뭔가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뭐 어떤 성찰이라든지 저희도 토론을 많이 하게 되는데 K-팝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장르, 어떤 음악의 장르라기보다는 한 산업이나 그런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정도로 뭔가 조금 확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의 음악이 K-팝이라는 단어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것은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저희는 어쨌든 BTS로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을 때 나중에 훗날 많은 뭐 기자분들이나 평론가분들께서 대중들께서 평가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제가 쓴 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마지막에 호비랑 같이 호흡하는 그 파트의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윤경과 제가 이렇게 그 슈가 형과 제가 앞서 그 호흡하는 부분, 그 부분의 한 절반 정도를 제가 작업을 해서 랩 파트의 한 절반 정도를 제가 그 원래 있는 형태에서 바꾸고 붙이고 조금 이렇게 수정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마이크 건네 받으셨나요? 네, 지금 전달이 됐네요. 안녕하세요. 뉴스엔의 황혜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좀 숱한 고민과 노력이 있기 마련인데 이번 싱글이랑 또 여름에 발매될 앨범 완성하기까지 멤버들은 좀 지난 6개월간 음악적으로든 또 아니면 음악 외적으로든 어떤 고민과 노력을 거쳤는지 궁금하고 다음 달이면 8주년인데 좀 8주년 앞둔 소회와 요즘 방탄소년단 멤버들 사이에서의 최대 화두는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또 뭐 다른 멤버들 네. 예, 지민 씨. 사실 이제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뭔가 팬분들을 직접 만날 수 없다 보니까 잠시 저 같은 경우는 좀 고립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희는 노리는 것도 있고 보여주고 싶은 것도 있고 해서 이제 한 곡에 그런 많은 것들을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외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뭐 춤 부분에선 또 어떤 식으로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고 또 목소리는 또 어떤 식으로 더 좋게 들려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8주년 그리고 예. 지민 씨가 이어서 얘기해 주시죠.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아, 그래요? 그럼 제가 한번. 일단 8주년은 이게 정말 너무 기분 좋고 이제 뜻깊은 저희 8주년이지만은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의 페스타라는 거대한 이제 아미들을 위한 이벤트가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점과 그리고 아직까지 못 보여드린 무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요즘 코로나 상황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미들을 못 보고 저희끼리 이벤트를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게 참 슬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열심히 해보려고요. 그리고 마지막 최대 화두 예, 멤버들 간에요. 뭔가요? 화두는 어떤 건지 또 다른 멤버가 요새 뭐 최대 화두는 비가 뭐 파마를 되게 귀엽게 해줘가지고 와, 파마를 몇 시간이나 하면은 어떻게 저런 머리가 나올 수 있냐 가
멤버들 사이에서 이제 푸들 같지 않나요? 며칠 동안 정말 너무 귀엽다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네. 예. 푸들 같지 않나요? 푸들짝. 볼 때마다 이야기해. 네? 아니 보통 푸들이 놀라면 이제 푸들짝 이러거든요. 아 푸들짝. 예. 아, 제가 요즘 member 팀 내에서 귀여움을 좀 담당하고 있어서요. 예. 이런 머리는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 멤버들 간의 최대화도. 네. 지민 씨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신다면? 제 생각에는 최대 화두라고 이제 질문해 주신 부분이 8주년이랑 좀 연관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사실 저희가 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팀에 대한 고민과 뭔가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혹은 팬분들에 대한 관계나 팬분들에게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저희를 봐왔던 모습을 다른 모습으로 또 충족시켜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많았던 것 같고, 네, 계속해서 이제 뭔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네, 계속해서 고민이 많았었던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 화두였던 것 같아요. 네, 지민이가 잘 얘기해준 것처럼 저희 최대 화두는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겠지만 저희의 앞으로의 당연히 미래, 예, 그 다음에 이런 뉴노멀에서 사실 우리의 기능이 뭔가,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음악을 만들고 뭘 내고, 물론 뭐 당연히 그래미나 이런 여러 가지 성과들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BTS로서 어떤 가치를 실현을 해가야지, 어떤 걸 좇아야 우리가 의미 있는 이 산업이든 장르든 안에서 무언가로 남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자, 다양한 멤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다음 또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이용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힙합 그룹으로 시작을 하셨었잖아요. 완전 초기엔. 근데 지금 전 세계를 사실 약간 대세인 음악 장르가 힙합인데 다시 정통 힙합 노래를 도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계속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음악이 전 세계에 힘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왜 본인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자기 판단이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저희 이제 작년 이제 앨범 세븐에는 이제 힙합 트랙들이 그래도 조금 몇 곡이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이후로 사실 이제 B 앨범에서도 뭐 네, 힙합 트랙이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뭐 되게 이렇게 되게 전통적인 힙합을 이렇게 그렇게 장르적으로 딱히 구분을 하면서 음악을 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사실 저희가 이제 뭔가를 만들 때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대중음악을 하는 이제 대중 가수다 보니까 가장 흥행이 되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한 뒤에 저희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조합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랩만 하는 트랙은 제 믹스테이프에서도 굉장히 10개를 꽉꽉 채워서 내기도 했고, 이제 각자 이제 개인 작업물 나오는 친구들이 충분히 충족을 시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에서 이 영향력과 인기가 왜 많냐라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사실 막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저희끼리 생각을 해본 건 없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수다 보니까 이제 본업에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다가 열심히 준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로 가수가 무대를 잘 하지 못하는데 인기가 많아진다는 약간 제 상식선에서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첫 번째도 무대, 두 번째도 무대를 생각을 하는 게 저희의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를 왜 좋아하시는지에 대해 뭐 가끔 동영상도 보고 조금 인터뷰도 보고 이런 걸 찾아봤었는데
그 저희 나이 때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나도 지금 이 부분에서 힘들고 이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를 보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 이거를 이렇게 푸는구나라고 저희들의 얘기에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에게 조금 더 공감이 돼서 마음이 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자 멤버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기자님께 마이크 건네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일간스포츠 황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 미드 프렌즈에도 뭐 나왔다고 소식이 있더라고요. 좀 영어로 연기를 하신 건지 작업 과정이 조금 궁금하고요. 또 뭐 퀸 트위터에서 언급됐다가 좀 삭제되는 일이 있긴 했지만 좀 샘플링인지 아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네, 프렌즈는 저희가 먼저 스포를 해버리면 글쎄요 방송국에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서 어쨌든 촬영을 다 했고요.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좀 직접 시청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하고요. 퀸 선생님들, 네 선생님들이신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 뭐 당연히 저희가 뭐 보면 웸블리 스타디움 가서 막 이렇게 한참 보헤미안 랩소디가 한국에서 바이럴도 많이 되고 했을 때 막 따라하고 했었는데 이번 곡 같은 경우에 이제 티저를 리트윗을 해주셔서 굉장히 새벽에 바이럴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샘플링이나 오마주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확실한 부분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고 프렌즈 부분은 궁금하네요. 그렇죠. 미리 또 얘기는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기자님께 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예, 가운데. 네, 안녕하세요. 한국일보 EMB 홍희민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 안녕하십니까. 방금 퀸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그 오마주나 샘플링은 아니라고 말씀을 주셨긴 했는데 뭐 추가적인 협업이나 이런 거에 관해서도 워낙 좀 그 티저를 리트윗했을 때 퀸 쪽 공식 계정에서 그런 협업을 여기 있습니다. 협업을 암시하는 듯한 약간 이야기를 해서 좀 팬들 사이에서도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샘플링이나 오마주는 아니라고 해도 뭐 향후 협업이나 이런 추가적인 뭐 이야기가 나온 게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조차 없는 상황인 건지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고 정말 또 좋은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저희는 항상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퀸 선생님. 예. 자, 이제 아쉽지만 마지막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받으셨습니까? 건네드리겠습니다. 저 뒤쪽에 계신 분께 지금 전달이 되려나 본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헤럴드 경제 고승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 개관한 그 하이브 인사이트 전시관 영상에서 보니까 그 RMC와 슈가씨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았었는데요. 그 RMC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일을 좇는 게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슈가씨께서는 들어주는 사람들을 위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조금 전 RMC께서 좀 말씀해주신 방탄소년단으로서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하나라는 그런 고민에 대한 연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고민의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또 그 고민에 대한 답은 얻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게 참 뭐 아까 진영이 이제 덧붙인 BTS가 그러니까 저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부분이 인기가 있냐고 생각하냐에 대한 답변이 이제 뭐 동시대성이라든지 지금 현재 온고잉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진영이 해주었는데 이제 BTS 방탄소년단이 앨범을 만들고 음악을 기획하고 만들어내는 방식이 뭐 앞서 사실 저희가 기자간담회나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먼저 회사랑 저희랑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정서 상태에 있고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고 싶고 어떤 기분이 드는지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이슈나 화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뭐랄까 인터뷰라면 인터뷰 이런 것들을 거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항상 어떤 밸런스 찾기가 되는데 BTS가 하고 싶은 건 뭔지 지금 표현하고 싶은 건 무엇인지 또 근데 이거의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우리한테 듣고 싶은 얘기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힙합스러운 그런 그룹으로 시작해서 뭐 학교 시리즈, 화양연화 시리즈, Love Yourself, Love the Soul, 그 다음에 뭐 다이너마이트 B, 지금 버터까지 와 있는데 그 매번 그 앨범의 기획과 그때 곡들과 특히 타이틀곡 그런 곡들이 저희가 그 순간에 내린 최선의 답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또 이 뉴노멀을 맞아서 어떤 이 동시대에는 어떤 우리가 가치를 좇아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 그 책임감을 되게 무겁게 느끼는데 말씀드리는 이런 그 정말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있는 이런 그 앨범과 곡들이 저희 나름의 이 나름의 그때의 최선 지금 이 앳더 모먼트의 최선의 결과와 답이라고 간주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들어주는 이들을 위해서 음악을 한다라는 말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에서 음악을 시작을 했을 때 이제 관객 2명 앞에서 공연을 한 적도 있고 또 서울 올라와서 이래저래 일을 하면서 또 음악을 어떻게든 연습생도 하면서 음악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그 들어주는 이 없는 음악을 했을 때 그 느끼는 상처라든지 그리고 고민들에 비하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로다가 저희 음악을 들어주시는 팬분들을 위해서 음악을 하는 것 그리고 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음악을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항상 어릴 때부터 하고 자랐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저는 참 지금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음악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그 답은 항상 팬분들이더라고요. 사실 들어주는 이 없는 음악은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좀 슬펐던 기억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특히나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뮤지션들은. 네, 답변이 충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이제 슈가 씨의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정말 아쉽지만 감사합니다.